가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독서, 청고마비, 낙엽 등이 생각나는데요. 동시에 고독함, 쓸쓸함 이런 단어도 떠오르네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도 줄어들다 보니 더 외로워지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반갑게 인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비단 친구뿐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은평구에서 최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래도 이제 은평구청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구청도 누군가한테는 하나의 직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은평구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웃 같은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최세명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세명 씨. 네, 안녕하세요. 최세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세명이라고 하고요. 옆에 계신 형민 씨랑은 대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고 해가지고 출연하게 됐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세명 씨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 전문적인 방송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구의 최근 활동을 한번 조명해보고자 하는데요. 최세명 씨는 은평구청이 어떤 활동을 최근에 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역사회 행정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진짜요? 사실 이제 은평구청이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챙겨보지는 못해요. 워낙 바쁘잖아요. 그렇죠. 일상 직장 속에 생활을 취하다 보니까. 하시고. 그래서 아마 통상적인 업무들 하시지 않을까, 민원 같은 거 받는다든지 네. 이런 거 하실지 않을까 싶은데, 취약계층에게 복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공간 조성하신다든지 또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이런 업무들이죠. 그러니까 은평구청은 이제 은평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니까 구민들과 끊임없는 스킨십 이런 것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정작 제 주변의 은평구민분들을 살펴보면은 은평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평구청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나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우,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사실 그 구청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뉴스 봐가지고도 이제 서울시라든지 어떤 국가 정책만 나오지 구라든지 지역 단위의 어떤 얘기들은 잘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은평구청의 정책을 알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거겠죠. 은평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소식 알림 탭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은평구청의 기본적인 소식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도자료 탭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청이 최근 개최한 행사나 동향 이런 것도 좀 파악이 가능하고요.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긴 뭐하지만 이제 SNS 같은 게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예. 근데 사실 이게 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SNS 관계자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에 처음 접속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코로나 유행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확진자 동선 파악하고 어디 집에서 걸렸다더라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 막 했었는데, 사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접속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삶의 질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동네 이런 거니까. 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뭘 봤냐면은 이제 구청장님이 이제 추석 명절 지나가긴 했지만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관리 대책 펼쳤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물가 안정요? 네. 요즘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 같은 자취생들은 부담이 커서 식비도 비싸지고 기름값도 비싸졌는데 그렇다고 월급이 오르진 않잖아요. 사실 이제 물가는 이제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은평구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뜻깊긴 했어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고, 그렇죠. 이제 세계적으로 가고 있죠. 이제 은평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만의 글로벌의 문제인데, 글로벌 문제예요 요즘은. 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을까요? 솔직히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죠. 그게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역의 물가가 높은데 은평구 물가만 낮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고, 그치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는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보도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제 소매점의 주요 생활 필수품 가격 조사와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뭐 이런 거를 이제 수행했다고 하네요. 약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역할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도 막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이 돌아야 이제 뭐 네, 경제 네. 뭐 소비 촉진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소비 촉진을 시키는 이제 우리가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네.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소비를 촉진시키면은 은평구 만약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또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은평구에 뭐 세금도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 뭐 구청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뭐 이런 걸 개최했더라고요. 이번 추석 이제 추석 때죠. 할인 행사인가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좀 바로 짐작이 가잖아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제 하는 행사인데 우수상품 할인 행사 뭐 이런 걸 진행했다고 해요. 또 이제 지역 화폐 아시죠?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은평 사랑 상품권도 발행해갖고 이제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셨다고 하고. 저 고향이 안동인데 그 네. 안동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들 있어요 이런 게. 전국 단위로 다 있는 것 네. 같은데, 뭐든 뭐 지역 카페가 되게 유행인 것 같네요.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고향에서도 이번 추석 때 내려가서 쓰고 왔거든요. 네. 온누리 상품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구 그쵸. 경북 지역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은평구 얘기죠, 참. 예. 네. 아무래도 지역 카페가 있으면 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발행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역 화폐가 있으면은 근데 무조건 그 지역 내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당연히 되죠. 물론 이제 그거를 가끔 중고 거래로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차피 중고 거래로 팔든 말든 그거를 해당 지역에서 써야 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지역 경제에 손해 날 일은 최소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은 이제 보통 현금 내는 것보다 조금 이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익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보기는 하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게 주인이 지인 시켜가지고 지역 화폐 10만 원어치를 샀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사람은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즉 가게 주인은 그런 게 그러니까. 가능하죠. 예. 근데 지역 화폐로 물건을 사면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 10만 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현금은 10만 원보다 사실 많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부당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 물론 최근에 법이 제정돼서 이런 상품권 깡이라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깡이라고 뭐 하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불법이기는 한데 예. 꼼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하네요. 저 같은 뭐 사람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꼼수는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물건을 지역 화폐 9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근데 뭐 그대로 중고로 팔면 한 뭐 9만 5천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이제 5천 원 이익 본다든가.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근데 아무튼 이제 요런 방금 말씀하신 꼼수도 그렇고 제가 말한 꼼수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이런 거 이제 구청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에서 하실 게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예. 궁금한 게 최근에 뭐 어디 넷워시기에서 예. 이제 지역 화폐 그 위조하는 그런 예. 영화를 봤는데 지역 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만드는 화폐보다 조금은 위조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되나요?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확실한 답변을 제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히 뭐 누군가 시도는 할 수 있는 범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구청 입장에서도 위조 지역 화폐 이런 건 당연히 뭐 대책을 세우셨으리라고 믿고는 있고요. 사실은 요즘에 현금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쵸, 카드 쓰죠, 카드로만 다. 하고 예. 당장 저도 이제 현금 같은 거 안 들어가는 지갑을 아예 들고 다니는데 이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결국엔 현물로 존재하는 거니까 네. 이게 위조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 그 부분을 좀 생각은 못했는데 혹시 뭐 지역 화폐 발행하시는 그 담당자분께서 요 방송 듣고 계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릴 것 같네요. 사실 저 자세히 몰라갖고 진짜 얕은 지식이네요 저희 둘 다. 근데 저희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 이번에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제 4일 동안 을지 연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을지 연습이 뭔지 세명 씨 좀 아시나요? 또 을지 연습 얘기하면은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많이 하지 마시고 좀만 해주세요. 뭐 그거는 뭐 형민 씨가 이미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그 바톤은 형민 씨한테 넘길게요. 그 군대 훈련이고 뭐 뉴스에서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했던 해도 있고 안 했던 해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 친구도 공무원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도 이번에 훈련을 했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구파발역 인근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군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깜짝 놀랐다. 제 예전에 남양주 근처에서 군복 입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 은평구에 갑자기 남양주 얘기를. 아니 그냥 제가 군대는 거기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중 이용 시설 대테러 훈련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듣고 보면은 공무원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뭐 뒷말이라든지 여러 얘기들 나오긴 하는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업무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이런 훈련까지 하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같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요거는 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 은평구청에서 6.25 안보 사진전 개최했고 뭐 군 장비 전시회 이런 것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제 구민들의 안보 공감대 이런 조성을 위한 축제장을 연다는 취지 이렇다고 하네요. 물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안보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한 번쯤은 안보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일이지만 역사의 한 부분인 거니까 머릿속에 새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항상 안보를 머릿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이제 다음 눈에 띄었던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대조동 이야기인데요. 대조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8월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특별한 방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했다고 하네요. 특별한 방학 놀이터요? 예. 이름만 들으면 그냥 놀이터 잘 꾸민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30대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놀이터에서 놀았던 추억이 하나씩은 있으실 테니까 뭐 세명 씨 같은 경우도 있으시죠? 물론 있죠. 굉장히 많은 놀이들을 했었죠. 제가 아직 뭐 자녀를 키우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요즘 초등학생의 놀이 문화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때랑 비교하면은 뭐 스마트폰도 생기고 하니까 예전하고 비교해서 놀이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조 어린이공원에서 여름방학 놀이터 물놀이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역 어린이 약 300명하고 같이 이제 보냈다고 하네요. 와, 300명이요? 네. 물놀이장이 300명 정도가 들어가려면 거의 뭐 수영장 하나 설치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체육관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수영장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에어바운스 수영장 그 아시죠? 이제 천 재질로 되어 있는데 공기 넣으면 이제 부피 커지는 거. 그 저희 동네에선 그걸 이제 옛날에 구름방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그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에어바운스라고 해도 물놀이 즐기려면 규모도 꽤 커야 되고 이게 사실 그 물 조달하고 이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 무게도 장난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영장 말고도 이제 그 미끄럼틀이나 이제 바나나 시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추억의 놀이기구죠. 이제 그런 거를 설치했다고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자석 낚시, 뭐 오징어 잡기 체험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린이의 놀이라기보다는 뭐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실제 오징어를 푼 건가요? 뭐 실제 오징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 뭐 비슷한 뭐 그런 체험이니까. 역시 어린이들은 밖에서 놀아야 보기가 참 좋죠. 근데 물을 좀 좋은 걸로 써야 될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수영하다 보면은 좀 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것도 염려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수질 검사까지 통과한 1급 지하수를 공수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더 안전에 신경 썼던 것 같고 뭐 이 밖에도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고무줄 놀이 이런 놀이도 같이 했었다고 하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또 같이 생각나네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드라마 신경 써서 만든 걸까요? 제가 이거를 뭐 직접 관계자분께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드라마예요. 그래서 설마 이번 행사에 뭐 오징어 게임을 반영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이제 30대가 되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관을 안 쓴 지가 거의 좀 되셨죠? 14년이 뭐 15년 이 정도 되다 네. 보니까 까먹었네요. 아마 뭐 이번 여름방학 놀이터 물놀이장 행사 개최하신 분들도 대부분 저희보다 나이 많으실 텐데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은평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보면은 많아요 주변에. 물론 이제 뭐 대조동 놀이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지만 이것도 이제 공무원분들의 도움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주변에도 공무원분들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럼 안 되지. 근데 뭐 제가 꼭 공무원분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만히 살펴보면 진정 은평구를 위해 봉사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물론 은평구민의 니즈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아, 그건 안 되지. 대부분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좋은 은평구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은평구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세명 씨는 오늘 은평구청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네. 구청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뭐 다양한 부서에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사실 사람들은 뭐 민원 하나로 퉁쳐서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생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그 활동의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욱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지역 공무원분들이 없으면 이제 굉장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저희도 이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무척 크죠? 오후에는 따뜻하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웃들과 마음의 온도 차이도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